네,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8,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가 현재 8,2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은 1.71% 하락한 1,1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화면에 수급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조 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 보시면요. 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양전에 성공해서 1.7%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피지컬 AI 산업 대표 주자로 도약할 것이란 분석에 1.6%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이죠. DT 에너지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오늘 D&D 파마텍이 이상 임상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방송에서 현대차 그룹주와 그리고 로봇 산업의 연관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희진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화제의 그녀가 왔군요. 탐정. 네. 지난번에 탐방 요정. 네.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이 와서 그런지 또 장이 약간 들어올리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번에 출연하신 이후에 네. 현대차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문의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 현대차 그룹을 말하고 나서 좀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께서 좀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 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모멘텀이 있냐, 안 그러면 뭐 현대차 그룹에 대한 탐방을 다녀오는 게 어떠냐, 좀 더 네. 자세하게 말해달라,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탐방을 뭐 같이 가달라는 겁니까? 다녀오라는 의미였던 것 다녀오라.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들고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또 이제 증권사 코퍼레이션 데이라고 기관 대상으로 하는 그 현대오토에버 코퍼레이션 데이도 다녀와서 이제 탐방 요정에 걸맞게 네. 좀 현대오토에버도 다녀왔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희진 PB와 같이 탐방 가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는 거죠, 그걸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센트님이 저번부터 탐방 굉장히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번 데려가 주세요. 네. 여주사라 하이닉스를 네. 이렇게 선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전에 이 로봇 관련 뉴스만 나와도 주가가 들썩들썩 거렸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분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전에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완성차 업체의 밸류만 봤다가 네. 새로운 로봇이 붙으니까 그냥 사실 영상 하나만 나와도 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듯 로봇 뉴스 하나로 주가가 올랐던 게 많았어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상 공개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던 것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냐? 사실 일반 완성차 업체로 보기에는 이제 도요타가 뭐 퍼가 8배인데 현대차가 한 14배 정도 되니까 이게 뭐 고평가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로봇 밸류를 붙이고 또 자율주행 밸류를 붙였기 때문에 이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냐라는 검증하는 시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희진 PB는 현대차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는 현대차가 이제 하반기까지 뭐 당연히 촘촘한 일정도 네.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로봇 기업 중에는 좀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벤트는 후반부에 가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네. 하고 오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승계 이슈예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승계 이슈까지는 잘 연결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현재 당면한 승계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이게 현대차 그룹이 그 화면을 보시다시피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가 유지된 그룹이에요. 이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현대차가 기아를 갖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갖는 구조인데 정부에서도 이 순환 출자의 고리를 해소하라고 압박하고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분 승계인데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물려받아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요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보고 그게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치가 오르는 게 현대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무슨 얘기죠? 어, 나만 이게- 이해 못했나? 무슨 얘기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현대모비스 이 순환 출자를 끊으려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와야 되는데 이게 기아가 18.1%, 현대제철이 6% 정도를 갖고 있는데 요거 사오려면 15조 들고 네. 또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일반 증여세의 경우에는 최대 세율 구간이 50%인데 최대 주주 경우 또 20% 할증돼서 60%로 계산하면 또 7.8조 정도가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데 23조가 필요하다는 거네? 네, 뭐 가지고 있는 재원을 빼고서 네.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마련해서 이런 거 다 빼고 실제로 필요한 돈은 네, 좀 잡아보면 한 22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돈이 있습니다. 어디서 납니까?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옛날부터 시나리오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면서 현금 마련하는 방법도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에는 이제 중복 상장 관련 이슈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년도에 그 현대모비스 인적 분할에서 지주사 세우고 글로비스와 합병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주주들 반발로 무산됐고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보스턴 다이너믹스 상장 준비하면서 이 지분을 통한 재원 마련 또 글로비스 지분을 뭐 매각해서 뭐 현물 출자를 해서 뭐 현금을 마련하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라 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현실화된 대안이고 그러려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치를 얼마 줘야 되냐 그리고 향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떤 행보를 할 건지 뭐 하반기에 알맥의 지분 투자를 얼마나 받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 각광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갖고 있는 노른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니까 그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큰 지분 변동 없이 돈을 향유할 수 있으니 그 지분 가치가 지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어.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정의선, 23조 네, 회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까? 요거는 저희 당사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최소 추정치를 잡아도 50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글로비스 가치들 이런 거 빼면 그 갭 차이가 7조 정도 되는데, 50조, 보스턴 다이너믹스 50조 밸류만 받아도 그 갭 구간을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분 가치로 봤을 때 50조만 받아도 11.3조 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돼서 그 자금 그거 활용하기에는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네. 이게 네. 엔비디아나 빅테크 같은 건 대부분 다 팹리스 기업인데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로봇 산업이 커질 걸 알고 있고 그러다가 근데 갑자기 뭐 공장 짓고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 회사들이 노리는 게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인데 네. 또 로봇 AI를 팔려면 로봇이 실제로 일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또 빅테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로봇에 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접목이 필요한데 이렇게 로봇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공장이 있고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력도 갖춘 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밖에 없어서 이제 빅테크들의 현대차는 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 표만 보면 현대차 그룹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결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걸 네. 마침 현대차가 소유하고 있으니 사실상 네. 그것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뭐 그런 거죠? 네, 그 말입니다. 네. 빈센트 정리 요정이라고 아니, 그게 별명을 아니고 붙여야겠어요. 제가 조이진 PB를 저희 시즌 2에 제가 데뷔시켰는데 네, 이분이 엄청 공부파예요. 어저께 그것도 밤새서 계속했죠. 네, 열심히 너무 준비했는데 두서가 그게- 없어. 그렇죠. 네.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딜리버리가 약간은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준비를 10개 오셨다면 한 두 가지만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한에 대해서 시장이 오해가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실제로 그 기아 회장이 보스턴 다이너믹스 상장이 2028년이라고 얘기한 날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사실 소프트뱅크 풋옵션 기한이 보스턴 다이너믹스 상장 기한도 아니고 그냥 유동성
장치라고 봐야 되는 게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뭐 오래 걸리거나 현금이 필요하면 소프트뱅크가 그 지분을 현대차 그룹에 팔 수 있는 권한이지 뭐 IPO를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라서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재무 사항을 보면 뭐 3분기 안에 자금 조달 임계치에 도달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2026년 안에 자금 추가 투입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실제로 뭐 지금 CEO도 공석이기도 하고 IPO는 2028년을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 전에라도 빅테크들의 전략적 지분 투자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진짜 가치를 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느 회사가 얼마 밸류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기업 가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뭐 실질 가치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고 또 3분기에 개소되는 알맥 공장에서도 뭐 지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리포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분 투자가 어느 밸류에 들어오는지 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면 이제 확실히 실질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지금 협업하고 있는 네, 이런 기업들이 네. 그 알맥에 지분 투자를 해서 제가 봐도 훈련 데이터를 사는 것보다는 지분 투자해서 직접 같이 참여하는 게 더 그 기업 입장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뭐 추정치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이벤트들이 현대차 밸류에이션 재평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초반에. 네.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네. 그 로봇 훈련 센터가 저는 이번 그 현대차 하반기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아, 방송에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네, 네, 데이터를 네. 수집하는 맞아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4분기에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계속 미뤄왔던 건데 레벨 2 수준의 그 G90 신차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좀 잘 된다면 현대차도 자율주행할 수 있다는 기술 증명의 첫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봇으로 가다가 G90은 기존의 사업이었던 자동차 네, 그 거기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탐방 요정이니까 아무래도 탐방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현대 오토에버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주목할 만한 기술력이나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사실 어제 시장을 보면 그 삼성 SDS, LG CNS, 현대오토에버 같은 SI 업체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SI 주 자체가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 확장되는 국면이고 처음에는 반도체랑 GPU가 주목받았는데 이제 AI 인프라를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SI 업체들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가장 많이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로봇을 관제하고 운영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하려면 무조건 현대오토에버의 SI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네. 해서 이게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인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니까 그 올해 1분기 기준 클라우드 사업이 전년 대비 70%를 성장했고 네, 작년 한 해는 110% 성장했고 해서 이제 ERP 전환인데 옛날에 외부 솔루션을 썼는데 이제 오토에버가 직접 담당해서 이제 자체 SI로 돌린다는 기대 그 매출 반영감도 있고 또 지난 2월에 새만금의 구조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AI 데이터 센터가 6조인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현대오토에버도 현대그룹에 맞게 많은 역할을 하려고 그룹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 현대오토에버가 삼성동에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저는 증권사 코퍼레이션 데이를 코퍼레이션 달려서 데이 때? 네, 여의도에서 네. 들었습니다. 직접 오셨었군요. 네. 근데 이 로봇과도 좀 직접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의 1%만 로봇으로 대체돼도 매출 상방이 엄청 열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현대차 그룹 상장사들 인건비가 연간 32.7조 원인데 이게 생산 라인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인건비로 나가던 돈이 SI 매출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인력 1%만 로봇으로 바꾸고 운용 비용이 기존 인건비의 40%라고 가정하면 오토에버 로봇 매출 상방이 4,500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 1%만 가져와도 3,200억 규모라서 지금 오토에버 연 매출이 4조 원인데 여기서 3, 4천억이 추가되면 비율로 10% 가까이 되고 로봇이 현장에 보급될수록 이 숫자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에버가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이 올타임 하이인데 거의. 네. 그래도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 아니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퍼가 50배가 넘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봤을 땐 비싼 건 그러니까요. 맞는데 근데 이 회사가 노리는 시장 자체가 그만큼 크고 또 정의선 회장 지분도 뭐 하방 지지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유통 물량도 작기 때문에 뭐 좀 더 이벤트들이 붙고 이제 하반기에 뭐 알맥이든 이런 SI가 직접 들어가는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이 커진다면 뭐 이 회사가 노리는 시장 자체가 큰 만큼 좀 더 성장할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리스크도 있을까요? 생각해야 될 리스크가 있을까요? 사실 리스크라는 게 이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려면 하반기 이벤트들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이 이벤트가 뭐 딜레이 되거나 뭐 어긋나면 조정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얘기해서 오늘은 또 오토에버까지 말씀 주셨는데 계속해서 현대그룹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현대그룹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벤트를 보고 확인되면 더 신는 방식으로 가거나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압구정에서 오셨죠? 네, 탐방은 나와 같이 가라. 네, 현대 관련된 그룹주들 탐방은 저기 조희진 PB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 저희 네. 더블 밸류어 프로그램이 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갑자기? 네, 하는 중에 지금 다시 잠깐 0.08% 하락하긴 했는데 네. 3초 전까지만 해도 양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코스피가. 네. 그러니까요. 자, 어제와 오늘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잡고요. 여러분, 주도주가 왜 주도주입니까? 변동성이 좀 둔하고 이럴 때 중심을 잡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